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취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261페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부관, 요거부터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게, 부과하는 약관입니다. 법률행위에 부과하는 약관, 부관이랍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약관. 그래서 부관이랍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이 한번 볼게요. 26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양갈로 1번 부관에 의되어 있는데 방금 1번에 법률행위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줄 것이어야 됩니다. 법률행위 시에 부과하는 약관, 부과하는 약관을 줄여서 뭐랍니까? 부관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효력에 가는 것이지 성립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 방갈로 2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부관의 종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 그래서 뭐 세 가지 있다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면 돼요. 조건과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부관에 지나지 않는 행위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조건과 기한이 뭡니까?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부관. 그래서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거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친하지 않는 게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단독행위는 붙일 수가 없다.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유제포 등 아시죠? 그 다음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그런 것 등이 단독행위입니다. 여기는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어음수표도 못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신분행위도 붙이지 못하는 거. 신분행위가 뭐예요? 다른 말로 가족법상 행위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은 261페이지 가서 공익상 불허가 된 행위.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강행규정, 불법 조건 이런 것을 붙일 수가 없고요. 2번에 혼인, 이혼, 입양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는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익상 불허라고 나오는데, 사익상 불허는 밑에 보시면 단독행위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단독행위. 위에 거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못 붙이고 단독행위도 못 붙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예외가 이제 뭡니까? 우리 판소노트에도 적어놨을 건데, 자, 이제 판소노트에 보면은 판소노트에, 자, 우리 옆에다 이제 적어 놓을 건데요. 단독 행위는 못 붙이지만 채무 면제나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증이나 유언을 할 때는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돈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네 이거 해라.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단독 행위는 원칙은 못 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의 면제나 유증이나 유언에는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서, 자, 261페이지 사익상 불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이제 기한도 친하지 않는 행위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개 예외가 있는데, 어음수표입니다. 어음수표는 조건은 못 붙이지만 시기를 붙일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뭐냐? 시기를 붙일 수 있으면 기한이고, 시기도 못 붙이는 게 뭐예요? 조건입니다. 그건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어음수표는 못 붙이지만 어음보증은 A음이 부도나면 B음을 발휘한다 같이 어음보증은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어음보증 붙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방갈로 3번에 또 가면 3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음보증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부관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밑에 가면은 맨 끝에 보면은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일부가 무효일 때는 뭡니까? 전부가 무효해야 된다. 이건 137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돼요. 일단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조건부터 들어갑니다. 그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건은 장래에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걸 조건이라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의 승부를 거는 게 기한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내일 비가 온다면 하면 뭡니까?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뭡니까? 이거는 뭐다? 조건입니다. 조건. 근데 불확실한 사실인데 갑이 사망한다면 이러면 갑은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니까 기한입니다. 갑이 주택가에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나왔습니다.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건이에요. 불확실하니까 이거는 조건이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요거는 날짜 다 정해져 있죠. 임대차 계약 12월 31일까지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기와 종기인데 요것도 기한입니다. 시작하는 건 뭡니까? 시기부 기한이라 하고 소멸하는 게 종기부 기한인데 전부 다 뭐라고요? 기한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뭡니까?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게 뭐예요? 기한.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건 조건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262페이지 가서 갑니다. 조건.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에 조건이란 법률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자, 현관편을 씌워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것을 뭐란다? 조건이라고 한다. 그 장래에 뭡니까?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이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요. 조건이 되기 위한 요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임의로 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줄 것이면 돼요.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해야 되는데 법으로 정한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법률 규정이니까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한 개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조건은 뭐가 돼야 됩니까?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 표시설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체크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판례가 있는데 정지조건부인데 판례 내용을 좀 이따 배울 건데 정지조건은 요겁니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가이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주택가이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뭐 자동차를 주겠다,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합격하면은 주는 거죠. 조건이 성취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입니다. 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이게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누가 입장입니까?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22회 때 나왔었죠. 자, 그래서 밑에 첫 번째 판례 별표를 크게 해놓으시고, 자, 줄거지가 보면 됩니다. 정기조건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어디 현관편에 했습니까?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 자, 우리가 정지 조건은 뭡니까?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핵심 단어가 뭐예요? 발생입니다. 그래서 발생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 내용의 판례는 정지조건 법률에 있어서 조건 성취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정지조건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취득하잖아.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권리를 취득. 그러면 입증 책임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가 나오면은 효력이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이고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고요. 요거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간병사에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반드시 체크해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262페이지 관련 판례는 반드시 별표해 놓으시고 기억하셔야 될 판례예요.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263페이지.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인데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조건이니까 장래에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이죠. 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많은 겁니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컨대 보세요. 23회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성취하면은, 합격하면은 사주는 거죠. 정지 조건이고, 해지 조건은 장래에 무슨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인데,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소멸하는 것이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달 50만원 생활비를 주겠다. 그러면 불합격하면은 이제 안 주는 거죠. 합격할 때까지 주는데 불합격하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은 불합격한다면 생활비 준다는 하겠다. 그러면 그 전까지 주다가 다 불합격이라는 조건 성취되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제 조건 됩니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정지 조건은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판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판례가 이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관련 판례인데, 이게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입니다.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갑이 이 자동차를 팝니다. 은행에 팔아요. 팔면서, 요 900만원에 팔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매수인에게 뭘 하냐면은, 300만원씩 매달, 또 300만원씩, 300만원. 마지막 세 번째 달에 300만원 들어올 때, 그러면 합치면 900만원이죠. 요때 들어올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를 시켜놨다가, 조건, 돈 다 주면은, 이때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다? 을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라고 합니다. 동산 소유권의 유보부 매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에서도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거는 다 주면 이 자동차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제 조건이다라고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잘 낸다는 얘기입니다. X입니다. 자, 마지막 돈을 다 주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되는데, 책에서 5번째 주 가면은 정지 조건으로 돼 있죠. 그게 형합니다. 계시면 돼요. 해제 조건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판례는 저희가 3월달 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약권 수수인데, 요거는 이제 3월달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밑에 가서 1번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수의 조건하고 비수의 조건인데,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갑니다. 수의 조건은 뜻에 따라가는 조건이 수의 조건이라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내키면 니한테 돈을 주겠다. 내 마음이 내키면 자동차를 니한테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수의 조건이 하는데, 순수 수의 조건은 그 사람 마음에 따라가는 게 순수 수의 조건이고, 단수 수의 조건은 너가 일본 여행을 한다면 뭐 카메라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받고 하는 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수 수의 조건이 있는데, 둘 다 수의 조건입니다. 수의 조건은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수 수의 조건은 나눠진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마시고 넘기시고, 자, 우성조건과 호성조건이 있는데, 우성조건은 내일 비가 온다 하면 자연적 현상에 승부를 거는 게 우성조건이고, 혼성조건은 갑이 내가 니하고 결혼한다면, 제3자하고 결혼한다면 너하고 재산을 주겠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 혼성조건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갑이 이제 을에게 병하고 결혼을 한다면 내가 이제 니한테 이제 반지를 주겠다,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명의 의사가 아니고 3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만 성립한다. 그래서 혼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인데,
비수의 조건에서는 혼성 조건, 우선 조건과 혼성 조건이 있는데, 자, 그런 내용들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체크만 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밑에 가장 조건입니다. 가장 조건은요, 151조를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자, 1항 가겠습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한 것일 때, 103조 위반일 때는 그 법률행위를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고요.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자, 이미 성취했다는 게 뭐예요? 기성조건입니다. 자, 적어놓으시고, 기성조건이면서 됩니다. 이미 성취한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조건이면 무효한다. 기, 해, 무, 이렇게 합니다. 자,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은 조건이 없는 법률이 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된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기, 해, 무 이게 됩니다. 기성조건이면서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항 갑니다.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취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조건이냐면 불능 조건입니다. 적어놓으시고 불능 조건이면서 그것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을 하고, 자, 해제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이 되고, 정지 조건이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번과 3번인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불정무, 기해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무효, 기성 조건에 해제 조건이 붙이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없을 무.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반드시 우리가 이 내용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시험에 정말로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이제 나와 있는데, 불법 조건, 기성 조건 짝짝짝 옆에 불능 조건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이제 요것만 기억합니다. 불정무, 기해무인데,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 붙인다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바다가 육지가 된다면 아파트를 니한테 주겠다, 1억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죠. 불능한 조건에 자, 1억 주겠다라고 하면은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겁니다. 왜? 그 계약이 뭐기 때문에?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남편 보고 내가 주택가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니 뭐 해줄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 뭐 해주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니한테 1억 줄게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돌아나겠죠. 왜? 안 준다는 거 아닙니다. 왜? 해가 서쪽에도 안 뜨니까 안 준단 말이야. 불능한 조건에 1억을 준다 그러면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불정무를 배우지 않다 하더라도, 안 왔다 하더라도 남편한테 그 얘기하면은 남편은 안 준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야? 불정무이다. 불능한 조건에 정조건을 붙이면 뭐라고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주고.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무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조건이 성취했기 때문에 기성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이면 바로 효력 주면 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니까, 불합격되어 있으니까 효력이 없다. 기해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외워야 될 때, 불정무, 기해무. 외울 때 되느냐?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불정무. 기회가 있다 없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카드 꺼주는 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기성조건이면 해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조문 자체가 151조 1항, 2항, 3항이 다 중요한데 2항과 3항은 거의 매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5페이지에 조건부 권리의 보호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의 보호. 자, 우리 1항에 딱 보시면은, 자, 일단은 조건이나 기한은요, 기대권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승차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기대권이에요, 기대권.
자, 그런데 밑에 가시면은 밑에 148조 법주문 딱 보면 됩니다.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성취에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주택가에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했습니다. 자, 이 자동차를 주기로 했는데, 자, 이거 아직까지 시험이 7월 12일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팔아붙다 하면 안 되겠죠?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무슨 금지하고 있습니까? 침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8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밑에 내용은 동그라미 2번 가면, 이 침해 해결을 하면 무슨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냐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9조 갑니다. 148조, 149조, 특히 149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149조.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도 처분할 수도 있다. 옵니다. 상속할 수가 있다. 담보 지급할 수 있다.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다 맞는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이 149조 내용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조건 성취, 불성취의 의제입니다. 150조. 이랑 조건 성취에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150조 1항 또 별표입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10년 동안 한 2번, 3번 정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있습니다. 자, 일단 법조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불이익을 받아서 신의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 시험, 주택가에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동차 사주기로 했는데 얘가 뭡니까? 얘가 시험을 치면은 평균 80점 나오니까 합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얘가 가서 저녁에 가서 타이어 다 빵꾸 내보고 못 가게 딱 막았다.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얘는 얘한테 쫓아가서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150조 1항 내용입니다. 왜? 얘가 신의 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얘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150조 1항 내용이고 2항 내용은요. 네가 주택가에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자동차 줄게, 사줄게, 아파트 줄게라고 했는데 제가 컨닝을 내가 합격했다고요. 컨닝으로 합격했어. 컨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럼 컨닝으로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컨닝으로 합격하면 신의성취에 반해서 이게 그 내용이야. 신의성취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했을 때는 얘가 얘한테 조건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150조 2항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조건 성취에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시킬 때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킬 때는 상대방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법조문 내용 그대로고 중요한 판례는 딱 나머지 내용 밑에 볼 필요 없고 옆에 가서 관련 판례를 딱 보시면 되는데, 자, 별표를 딱 해놓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간병사에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 판례 보시면은 줄 것인 거 보세요. 조건이 성취돼도 의지된 시점은 언제냐? 신의 성실에, 자, 일단 법조문 전체, 관련 판례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 성실에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조건 성취에 의지된 시점은 언제냐? 그 다음에 현갑해 놓습니다.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어야 없었던 시점이다. 요 현갑에 남기시고. 그럼 언제라고요? 신의 성실 반응 행위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어야 없었던 시점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147조로 가겠습니다. 정지조건 1항 정지조건이 보면, 자,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조건이죠. 147조 1항이고요. 2항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할 때면 그 효력을 잃는다. 소멸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다. 그러면 이게 소멸하는 게 뭐라고?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설명했고요. 147조 3항이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당사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한다. 원칙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왜? 조건이 승차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때부터 소멸하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는데 예외로 약정 소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147조 사망이 예외로 147조 사망이 예외로 약정 소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증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자, 기한은 장래에 무슨 사실입니까? 확신 사실의 승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핵심 단어가 어디에 현관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의 부관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요겁니다. 확실한 사실이냐? 불확실한 사실이냐? 갑이 사망하면 뭐예요? 기한. 내일 비가 온다면 하면은 조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하면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자, 관련 판례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권의 토지를 임차인이 매도할 때까지라고 하면,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기한이라고 확실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판례가 1층 골조공사 완료시인데 1층이 되면 2층이 되고 3층이 되면 4층이 또 3층 또 4층 되고 이렇게 되니까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1층 골조공사가 완료시는 뭡니까? 요거는 불확정 기한입니다. 확실하게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면 1층 골조공사 완성돼야 되니까 요거는 뭡니까? 기한입니다. 기한인데 언제 될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니까 그런 내용 체크하시고, 자, 기한의 종류가 입니다.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시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시기부. 기한이 도래하면 소멸하는 게 뭐예요? 종기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1월 1일부터 임대한다는 게 시기부 기한이고 밑에 12월 31일까지라는 게 종기부입니다. 종기부 기한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가면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나오는데, 갑이 사망하면 이거는 언젠가는 갑은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게 불확정기한이에요. 그 날짜가 딱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확정기한이랍니다. 자, 갑이 사망하면 나오면 불확정기한. 요 날짜 딱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이라고 한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 별표 한 개 넣으시고요. 자, 이 판례도 시험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 중개사 간평사에 다 나왔던 겁니다. 당사자가 불확정 사실이 발생할 이행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할 때를 뿐만이라 이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한을 정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발생할 때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게 될 때도 기한을 도래한 것으로 본다. 언젠가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기한이죠. 기한.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효력. 기한 도래 전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거. 자,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 보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4조 준용하고 있다는 내용 체크하시고요.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은 시기는 효력이 많은 겁니까? 발생, 종기는 소멸. 이렇게 뭐예요? 내용이 152조의 1항과 2항의 내용입니다. 체크만 하시고 기한의 이익갑니다. 기한이 여기 나옵니다.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의 이익은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기한 이익이라는 건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란다. 다시 한 번 더. 기한의 이익이 뭐라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153조의 별표 넣으시고 법조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기한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와 있는데 보세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 채무자는 몇 년간? 3년간 나눠서 갚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누가 좋으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채무자가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목돈 쓰고 1억 쓰고 나눠서 330만 원 정도 갚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됩니까?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좋다고?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뭡니까? 추정이지 본다가 아닙니다. 간주 나오면은 X예요, 이거.
그리고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추론된다는 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주택가 시험에도 잘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3년 동안 나눠서 갚는데 내가 이익을 갖고 있는데 자, 내가 로또가 되면은 됩니까? 이 3년 동안 나눠서 갚겠습니까? 안 갚겠습니까? 나눠서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3년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포기를 하면은 나머지 요 돈을 다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끝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돈 다 갚아라 이렇게 하면은 법조문의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냐면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해야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돈을 다 갖고 끝내라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53조의 2항 봅니다.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밑에 의해 보세요. 기한 이익이란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자, 그럼 밑에 가서 기한 이익을 갖는 자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돈을 1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누가 줬습니까? 원금만 나눠서 갚으니까 채무자가 기한 이익 가지고 있습니다. 1억을 빌렸는데 330원 이자도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누가 줘요? 채무자 좋죠. 근데 이자 보면 뭡니까? 일단 나눠서 갚으니까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좋고 채권자도 이자를 받으니까 기한 이익 가집니다. 임대차는 목적물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차인을 받으니까 둘 다 기한 이익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요. 자, 사용대차는 목적물을 빌려주는데 돈을 받으면 뭡니까? 임대차 돈을 안 받고 공짜로 빌려주면은 2년 동안 공짜로 빌렸습니다. 누굽니까? 차주죠. 차주는 무슨 이익 가진다고요? 기한 이익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차주. 자, 2년 동안 공짜로 빌렸으니까 누가 기분 좋아요? 목적물 빌려쓰고. 차주죠. 그래서 사용대차는 누가 기한 이익 가진다? 차주가 기한 이익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기한 이익을 가지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다 설명을 했고요. 3번 반갈로 3번에 기한 이익 포기는 포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기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기한 이익의 상실사유입니다. 상실사유가 밑에 나오는데 388조인데 요겁니다. 상실사유는 담보를 제공했는데 담보 제공하지 않았을 때, 파산했을 때, 담보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기한이 상실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체크를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고요. 자, 어디를 가냐면은 옆에 이제 관련 판례, 1번 판례가 별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고, 주택관에서 나왔고, 공인중개 시험에 나왔고요. 간평사에 나왔어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자, 우리 판소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요. 50페이지입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밑에다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자,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본다. 추정한답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거.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자, 어디 형앞에 다 해놓습니까?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보시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네 번째 줄 가시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데, 자, 밑으로 가서 자, 또 줄 것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7번째 주면 되겠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것부터 형합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내용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요 내용에 대해서는 3월달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여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2페이지의 그 2번 문제, 금방 문제를 이 내용을 이론을 정리했으니까 문제 풀면 바로 맞출 수 있겠죠. 2번 문제 하고 3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 법률행위 조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1번 조건 성취한 미정한 권리도, 자, 이겁니다. 조건 성취한 미정한 권리와 의무도 처분 상속 담보 보존행위 할 수 있다. 149조입니다.
자, 1번은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맞습니다. 149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거 151조 1항이었습니다. 사회질서 위반할 때 법률행위 전체는 무효가 된다. 2번 맞고요. 3번. 해제조건 법률행위 이미 성립됐다. 이미 성립됐다는 게 뭐예요? 기성조건이면서 해제조건이면 기해무입니다. 자, 무효가 된다 했으니까 맞죠? 기해무. 해제조건인데 뒤에 이미 성립했으니까 기성조건이면서 해제조건이면 무효. 앞뒤가 바뀌어도 됩니다. 해제조건이면서 기성조건이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 당사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자, 147조 사망. 예외로 약정 소급할 수가 있다는 내용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5번 질문이 틀렸죠. 동산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는 뭐라고요? 요거죠. 정지 조건부이지 해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해지 조건부다. 해지 조건부가 아니고 정지 조건부다. 말을 잘못했네요. 해지 조건부가 아니고 정지 조건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아까 했죠. 이거는 공인중개사 나왔고 간평서 나왔고 주택할세 나왔던 겁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답이 1번입니다. 1번 한번 보시면 정지조건 법명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했다. 자, 그래서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해서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누가 입증한다고요? 취득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봤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2번. 자, 2번은 표시되지 않더라도 틀렸습니다. 표시된다 그랬죠. 조건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나옵니다. 표시설로 해놨죠.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번 틀렸고 3번. 법률의 조건이 선량한 분석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된 게 아니고 법률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조건만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해야 됩니다. 3번 X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불능조건을 불정무죠. 불정무 이렇게 되죠. 불정무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이라 했죠. X입니다. 무효라고 치고. 5번. 당사 사이의 의사표시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약정 소급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오는 것은 1번이죠. 정지조건부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가요. 5번의 답은요. 옆에 275페이지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는데 기한이 이건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까?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중요하다고 했죠. 채권자 나오면 X라고 했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6번 문제 기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 사용대차에서는 누굽니까? 차주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기업권 되고 니은번에 임대차에서는 임차인, 임대인 옆에다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적어놓습니까? 임대인도 적어놓으세요. 둘 다 기한이 가진다. 자, 그 다음에 무상임치에서는 수치인 아니고 임치인입니다. 임치인.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 그래서 그거 틀렸고 이자가 없는 소비자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무이자는 누구?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예요? 차주입니다. 차주. 채무자, 차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주. 이자 볼 때는 차주도 되고 누구 됩니까? 채권자 됩니다. 채권자도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임치는 뭐냐면요. 무상임치는 뭐냐? 설명해 드릴까요? 무상임치. 무상임치는 이런 겁니다. 요거 설명을 아까 안 드렸네요. 무상임치는 우리가 자동차를요,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에 맡기죠. 그래서 5시간 동안 이제 맡깁니다. 5시간 동안. 그러면 주차하는데 오늘 주차비가 공짜래요. 그 맡긴 사람은 뭡니까? 임치인이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수치인인데, 요때는 5시간인데 무상이다. 그러면 누가 기분 좋냐면 주차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무상 임치인이 기한 이익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인이 아니고 임치인이라고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D급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답이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밑에 기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